네,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발주한 미호천 수질 악화 구간 정밀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한밭대학교 그리고 주식회사 휴먼네트워크, 주식회사 BNG가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저는 한밭대학교 유병로 교수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목적, 결과, 결론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미호천 주요 수질 악화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미호천은 많은 수질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점은 준권역 목표 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기존의 오염원 조사 자료에서 특이할 만한 오염원 증가가 없었음에도 수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본 연구는 미호천 수계 중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2개의 구간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미호천 수질 현황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설정한 조사 구간 1구간과 2구간 2개가 있는데 1구간에서는 기존의 오염원 조사에서 BOD 농도 증가에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BOD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TP는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요. 조사 2구간에서는 BOD TP02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월별 조사에서 1구간은 강우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상류인 미호천 7지점과 하류지역인 미호천 3지점의 BOD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고, 조사 2구간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구간 내에 상류인 미호천 5지점과 하류인 미호천 5A지점의 BOD 농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1구간은 강우시의 B점 영향을, 2구간은 전반적인 오염 영향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오염원 조사 결과입니다. 다음은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는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그림에 도시한 것으로서 수질오염 증가한 미호천 7에서 여천부 구간에는 축산시설 7개, 사실상 방류량은 거의 없는 산업시설 7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농업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여천보는 농업용 보로서 경작기에는 대부분 물이 농수로를 통해서 방류됩니다. 그래서 미호 3지역으로 가는 양은 농번기에는 매우 적습니다. 조사 2구간에는 대부분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에서 서평천 유역의 상류에는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있으나 유출수가 본 조사 구간으로 유입되지는 않고 있고 대부분 비닐하우스 농업과 신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신규 개발지역이 빠르게 확장되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다음은 수질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1구간인 미호천 7지점에서 미호천 3지점까지 6지점에서 비강우시에 4월에서 12월까지 총 8회의 수질조사를 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류인 W1지점에서 은탄교 지점까지는 BOD 농도가 2.5mg/L 정도로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여천부에서 3.2mg/L로 급격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강우시에서는 은탄교 하류에서 여천부 구간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비강우시의 2구간에서는 상류에서 BOD 농도는 3.2mg/L였으나 중류부에 위치한 제지공장 폐수가 유입되면서 BOD 농도가 2.6에서 3.2로 증가했는데 이때 제지공장 폐수의 방류수의 BOD 농도가 5.4mg/L인 걸 보면 이것의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강우시에는 조사 구간의 BOD TP 농도는 안능천에서 다른 유입지천에 비해서 2배가량 높은 농도로 유입되었고 그래서 여천보에 유입되는 은탄교 지점에서 이미 높은 수질을 기록했습니다. 초평저 수지는 평균 이하의 수질인 점을 감안한다면 안능천 등의 유입지천의 B점 오염원의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2구간에서는 비오리 농도의 경우에 유입지천이나 미호천 본류의 수질이 큰 차이가 없고 TP의 경우에는 유입지천의 농도가 오히려 낮아서 하류의 수질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식공장 폐수의 TMS 자료와 본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TMS 자료는 월 평균치이고 본 조사는 특정 시점에서의 자료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구간에서 TMS 자료보다 매우 높게 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1구간의 여천보 하류로 유입되는 양화천에 3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방류수의 BOD 농도는 약 12mg/L로서 미호천 수질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높은 농도로 방류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장의 폐수가 높은 농도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다만 유량이 방류량 약 72톤 정도로서 하천의 유량에 비해서는, 미호천의 유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기에는 유입되는 소하천의 조류 농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양식장 배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천부의 퇴적물 조사 결과입니다. 여천부의 유기물 퇴적 지표인 완전연소 가능량은 1차에서 3.61%, 2차에서는 14.77%였는데요. 또 TN 같은 경우는 1074에서 1888mg/kg 정도로서 저수지 준설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천부에 있는 퇴적물은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기물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 대책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역 진단을 한 종합 분석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질 모니터링 결과 지류 유입으로 인한 수질은 하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양식장은 비교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떤 지류의 방류 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천보의 그 퇴적물은 상당히 그 준설 기준을 초과하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그래서 여천보의 퇴적물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축사는 그렇게 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축사와 야적장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농경지는 농경지는 강우시에 안능천과 은탄천에서의 비료나 이런 여러 가지 유기질 이런 성분들이 유입이 돼서 미호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제직공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축사나 농경지 그리고 도농 복합지역으로서의 비점 오염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시설 중심의 사업들이라서 인공습지 설치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조사 1구역에는 안능천, 은탕천 등이 있어서 이곳에 이제 인공습지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했고, 설치한 후에 안능천에서는 방류수의 BOD 농도가 약 0.1mg/L, TP는 0.016mg/L, 은탄천에서는 BOD가 0.078, TP는 0.006mg/L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배수 처리를 위한 저류지를 기존의 90제곱미터에서 약 1000제곱미터로 증설하는 방안인데요. 다음은 조사 2구간에서 제식공장 폐수 방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천보 조사 구역 1구역 내에 재생오염원으로 내생오염원으로 판단되고 있는 여천보의 관리 대책입니다. 보고서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주로 이제 여천보의 퇴적물을 준설하는 방안, 퇴적 구간에 대한 식생 블록화해서 소위 뭐 인공 습지처럼 내부 생산성을 변경시켜서 수거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오염을 저감시키는 인공 습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식생 블록화도 검토를 했고, 여천보의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뭐 여천보를 폐쇄를 하는 검토하는 방안, 가동보나 이런 구조적으로 보를 좀 개선하는 방안 또는 여천보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 또 이게 농업용 보로 되어 있지만 초평 저수지에서 주로 이제 그 유량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여천보의 방류 구역에 직접 연동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자, 미호천은 2020년에 신라코 외에 10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예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우량도 하천의 유량을 증가시켰고 기저유출량을 증가시키는 등, 그래서 연중 하천의 평균 유량이 증가를 해서 청천시는 물론 강우시에도 예년에 비해서 수질의 증가 요인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 수질 증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정밀조사가 필요했다고 하는 1구간과 2구간 통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질과 수량의 여건이 변화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번 조사 기간에는 수질 여건이 많이 변화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수문기산의 기상적 여건으로 우리가 과거 10년간의 수질이 급격히 변화했던 불명 오염원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연구의 조건상 한계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조사 1구간에서는 강우시에는 주로 안능천의 유입지천에 대한 비점 오염원의 유입으로 좀 오염원 증가시키는 오염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1구역에서는 여천보에서의 수질 오염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2구역에서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청천시나 강우시 상시 수질이 악화되었고, 주로 농경지의 비점 오염원의 유입, 비닐하우스의 증가 등 영농 방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신규 개발지역, 다시 말하면 자질구레한 건축행위가 많이 확대되었던 점, 이런 것들이 오염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돼서 뭐 특정한 오염원으로 딱 눈에 띄는 오염원 증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잔잔한 비점 오염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점오염원으로는 중부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제직공장 폐수의 방류수가 유입되기 전에 미호천 수질과 방류 후에 수질 농도가 BOD는 뿐만 아니라 TNTP 농도가 증가한 것을 보면 역시 제직공장 방류수의 영향이 가장 큰 오염원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호천 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